지금부터 2022년 제6차 일터혁신 우수사례 공유 포럼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장 강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쉬운 이제 추석 명절을 뒤로 하고 이제 심리적으로나 이제 실제 시간적으로나 이제 여유가 없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저희 포럼에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터혁신 우수사례 공유 포럼은 다양한 주제의 이제 우수사례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공유 및 논의를 함께 하고 보다 의미 있는 내용들을 도출하기 위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벌써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차 수인데요. 1차 수는 이제 구성원, 동기부여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2차 수는 조직 역량 강화, 3차 수는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4차 수는 지속적 혁신 구조 구축이라는 주제로 이어졌고 지난 5차 수는 일터혁신, 제조혁신 연계였습니다. 그리고 6차 수인 오늘은 산업 및 원화청 컨소시엄이라는 주제로 우수사례 공유 포럼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포럼은 이제 3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하시는데 염두에 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올해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 유형의 이제 새로운 신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컨소시엄 유형 사례를 이제 다룬다는 점입니다. 다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공동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새로운 의미와 이제 목적을 담은 컨설팅 시도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진 성과나 특이점 그리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서로 편안하게 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남 경북 지역 CEO 클럽 회원사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컨소시엄형 컨설팅을 비롯한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 전반에 대해서 CEO 클럽의 시각에서 어떤 활동이나 성과 공유 그리고 확산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내용입니다. 마지막 지금 3번째는 5차까지의 서울 지역 포럼을 마무리하고 이번 6차부터 8차까지는 지역에서 개최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산에 내려오면서 왠지 좀 설레는 마음으로 부산이라는 키워드로 좀 영상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가장 이제 저한테 좀 와닿았던 부분은 이제 부산 바라보다라는 영상에 다소 좀 감성적일 수는 있지만 광안대교가 이렇게 멋지게 나오면서 도시와 바다의 어울림을 담고 있는 도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해운대가 있는 이거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이 부산에서 지역 포럼의 첫 시작을 연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6차 우수사례 공유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지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개 컨소시엄형 컨설팅 사례 발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화청 상생 컨소시엄형 컨설팅에 함께해 주신 주식회사 솔햄시스텍 구경근 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동종산업형 컨소시엄형 컨설팅에 함께해 주신 주식회사 복주 김정열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양수산 주식회사 권정하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많은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기업에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포스토피아의 김현민 선임님, 조강요턴 주식회사의 이남도 과장님, 인창요양병원 유우경 과장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례 발표 이후에 토론을 진행해 주실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세리 박사님께서 참석해서 토론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시는데요. 지금 대구대학교 이승엽 교수님께서 조금 도착이 지연되고 계셔서 좀 이따 토론자로 모실 때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CEO 클럽 회원사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일신실업 김태영 실장님, 신지호 대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사업 총괄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김영수 사무관님께서 오셔서 참석해 주셨고 김미연 주무관님께서도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을 함께 수행하는 컨설턴트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개 컨소시엄형 사례 발표를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NJ 컨설팅에서 수행해 주신 원하청 상생 컨소시엄형에 대해서 주식회사 소렘시스텍 구경근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렘시스텍 품질보증부 구경근 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는 회사 개요부터 향후 계획선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케이블 하네스 및 PCB 납땜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100% 방산 부분에 제작,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하나 디펜스, 하나 방산, LIG 넥스원, 엑스텍스 엔진, 현대 트랜시스입니다. 저희 회사는 1999년도에 설립하였으며 현재 총 인원 57명, 창원시 성산구 SK 테크노파크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설립 이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객사 협력업체로 등록되었으며 매출은 100억대이며 최근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인 DQMS도 획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님 직속 부서인 품질보증부를 필두로 특수사업부, 관리부, 구매자재부, 생산부, 생산기술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증 현황으로는 ISO 9001, 14001, DQMS, 이노비즈, 실용신안 등록증, 연구개발 확인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와이어 하네스 제조 공정을 간략히 보시면 부품 확인부터 커팅, 조립, 번들, 최종 조립까지의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 컨설팅 참가업체는 저희 회사와 성원코리아, 바렘시스템, GF텍 총 4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컨소시엄 참여 배경은 중대재해처벌 적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고 생산 현장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여 컨설팅 주제인 안전한 일터 구축과 작업 조직, 작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기간은 2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15주간 진행되었으며 절차는 준비 착수, 진단 분석, 제도 설계에서 실행, 사후 관리까지이며 현재도 개선을 위해 사후 관리 중입니다. 개선 활동 결과입니다. 시스템 개선은 품질 환경 경영 시스템을 합쳐 통합 경영 시스템 문서로 구축하였으며 안전보건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품질 혁신 부분은 불량률을 0.95에서 0.45%로 향상시켰으며 공정 혁신 부분에서 검사 강화를 위해 수많은 검사 기준서 및 위변조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고객 신뢰성 향상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컨소시엄 컨설팅 결과입니다. 개선 활동의 시작점인 팩터를 설정하고자 공정 프로세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총 9가지 팩터를 설정, 개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선 목표를 부적 합률 50% 향상, 클레임 비용 262만원 절감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잠재 인자를 도출하기 위해 PC본을 진행하여 총 5개 인자를 도출하였습니다. 5개 인자와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한 멀티보팅을 진행하였고 상위 5개 항목을 분석 대상 인자로 선정, 분석에 들어갔으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수립, 타당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빈번한 기변 사항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설계 변경 통보서를 작성, 강화했으며 보시는 것처럼 부족 합률 50%, 실패 비용 4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개선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표준화 부분입니다. 보시는 6개 항목에 대해 절차서 등의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각 분보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후 관리 진행 중입니다. 컨설팅 결과 부분입니다. 상단은 MOU 체결 및 킥오프 진행 사진이며 하단은 저희 회사에서 실시한 워크숍 부분입니다. 협심하여 종이 접기, 대지 그리기 등 개선 활동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참여한 저희 회사 인원들 대부분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본 컨설팅을 통해 안전한 일태의 지속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고 이에 따라 업무 효율을 20% 향상시켰습니다. 품질 영향도 강화되었으며 위험성 평가, 개선 등 안전사고 제로 목표 100% 달성 중입니다. 또한 경영 시스템과 연계평가 및 보상체계 관리를 강화하여 하계와 같이 포상 및 매월 2, 3회 품질 행사, 생산 개선 활동 등 혁신을 위한 개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에는 지난 8월 24일 개최 완료하였으며 15주간 협력업체 4개사 디자인팀 및 하나 그리고 컨설팅 해주신 INJ 컨설팅 관계자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소렘시스텍 구경근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두 번째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한 동종산업형 컨소시엄형에 대해서 노사발전재단 송민영 선임 컨설턴트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사발전재단 송민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그 부산 컨소시엄 컨설팅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시작과 과정 단계 중심으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컨소시엄 컨설팅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과 그리고 기업 소개, 그리고 이제 컨설팅 영역별로의 진행 과정, 또 협의체 활동, 또 시사점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컨소시엄이 올해 처음 시도된 컨설팅 유형이다 보니까 초반에 컨설턴트로서 기획을 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었는데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고민하는 시작점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여행지를 갈 때 이제 어떤 지역을 갈까? 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부산이고 이제 부산에서 해운대다라고 치면은 리조트를 갈지 또 이제 호텔로 갈지 숙소의 유형을 또 고민을 하고 또 숙소 주변의 관광지와 맛집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하듯이 네, 컨소시엄 역시 대상 지역을 또 고민하고 대상 지역의 정보 탐색과 수집 행위의 프로세스가 동일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보 수집의 목적이 적합한 컨설팅 대상 발굴이었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특화 산업이 무엇이고 또 22년에 부산 지역의 일자리 정책과 목표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의 경우 지역 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21년도에 제1차 수산식품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 지역은 타 연안 지역 대비해서 수산물의 가공업 생산량과 생산액이 가장 많고 또 사업체 수 대비 종사자 수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예타가 통과가 돼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수출 거점 복합센터, 그리고 수산식품 개발 플랜트, 또 혁신성장 지원센터 등을 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처럼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전남권과 부산권을 시작으로 총 5개의 권역에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산 지역의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령 인구의 증가로 우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또 고용 변화에 있어서도 여성이라든지 또 청년, 그리고 장노년층의 고용률이 저하되고, 또 식품 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취업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6월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MZ세대의 채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정작 MZ세대에서는 부산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노력하고 있으나 이처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이 조사 결과가 임금 수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노동 인구 유입을 위해서 임금을 보전하는 정책도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니즈에 맞는 기업 문화나 환경을 조성하려는 기업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15년부터 25년까지 업종별의 세계 그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에서 보면 식품 산업이 2위를 차지한 것처럼 그만큼 식품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이제 수산업의 경우는 우리 과거 수산물은 이제 단백질 공급원의 식량이라는 그런 간단한 인식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수산물의 영양에 대한 관심과 또 기호성이 높아져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은 쌀 소비량보다 수산물의 소비량이 훨씬 크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장을 보러 이제 마트를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생선을 간편하게 조리하거나 혹은 데워 먹기만 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식품의 경우 1차 가공 작업은 대부분 이제 사람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1차 혁신 컨설팅이 더욱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 컨설팅이 그럼 과연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지역이나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중심의 일환으로서 의미를 또 부여하고, 또 컨소시엄 기반의 1차 혁신 컨설팅의 그 성공 사례를 구축하거나 전파하는 것이 이 컨소시엄의 컨설팅의 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소시엄 1차의 목표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의 특화 산업이면서 혁신 성장 일자리 목표를 가진 수산 가공업을 대상화하자라는 것이었고요. 2차 목표는 동일 업종에서 과거 1차 혁신 컨설팅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한 기업을 모색을 해서 컨소시엄의 취지가 제대로 전파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한번 해보자 였습니다. 주식회사 제오는 15년도부터 카운터파트로서 지금까지 2년을 맺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러 컨설팅 영역을 진행을 하면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또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을 스스로 익히고 또 기업이 자생력을 갖춰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에 맞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오 대표이사님께서 인근 기업의 경영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 기업을 추천을 해주셨고, 추천 전에 이제 컨설턴트가 이제 기준을 조금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복합 사업이 아니라 우리 수산가공업에 집중된 기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자 규모가 50인 미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구 또는 사구에 위치적으로 좀 우리가 붙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했는데, 경영진이 변화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오션스 코리아, 복주, 세양수산이 컨소시엄 컨설팅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기업의 공통점은 우리 현장직, 즉 가공을 담당하는 여사님들의 평균 연령대가 50세이고 이직률이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대표 기업인데 근로자 규모의 기준으로 삼자라고 하면은 오션스 코리아가 대표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일터혁신 컨설팅은 연속 지원을 받은 곳하고 처음 지원을 받는 곳은 컨설팅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시간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일터혁신 컨설팅을 경험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협정 체결을 넘어서 의미에 더 집중하는 협정 체결 시, 그러니까 MOU를 해볼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업들이 직접 추천사인 제오의 일터혁신 컨설팅의 경험과 그리고 컨설팅의 과정 그리고 컨설팅 결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참여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조직관리상의 이슈나 또 애로사항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서 담당 컨설턴트들도 현장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정 단계인데요. 영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에서의 공통 이슈는 그러니까 임금 인상, 또 성과급 지급, 수당 신설과 관련된 지급 기준에 대한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션스 코리아에서는 사무직을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을 설계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그렇다면은 누가 어떤 성과를 내었는가, 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 성과를 판단할 것인가, 즉 평가 영역이 또 필수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오션스 코리아 우리 김성철 이사님이 오셨는데 그 이제 의견에 따르면 수산 가공업의 경우에 다루는 원물만 다를 뿐이지 업의 프로세스와 필요한 역량이 일반적으로 혹은 뭐 대체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추천사인 제오의 인사평가 제도나 이제 성과급 운영 체계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또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오와 이제 담당 컨설턴트였던 제가 공동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 자료여서 경영진의 컨펌을 좀 거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오션스 코리아에 맞도록 검토를 또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주는 임금 인상률 기준과 역할 수당 신설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양수산은 교통비 신설과 성과급 지급 설계가 들어가는데. 세양수산의 그 성과급 지급 설계는 사실 오션스 코리아와 같은 공식을 대입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업력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근로자 규모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세양수산에 적합한 설계 방향을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산가공업의 현장직은 대부분 장년 근로자이면서 여성입니다. 여기서의 공통 이슈는 장년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이나 소통 단절로 인해서 조직 인력 관리상의 애로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장년 협의체라는 것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공통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30인 이상이 되어서 노사협의회가 설치가 필요한 것은 근로자 위원 선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노사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곳은 실질적인 그 소통 창구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양수산의 경우 작업 현장이 원물에 따라서 2층과 3층으로 작업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작업자 간의 그 소통이 단절이다라는 진단 전에 우리 관리자들의 소통 또한 원활하지가 않다라는 진단 결과가 있어서 정기회의 문화를 구축시키고 또 전사 차원으로 업무를 공유하는 문화를 내재화시킨 뒤에 장년 협의체를 통해서 현장 보안 업무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식품 산업의 경우 위생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재단의 경우 안전일터 현장 협력단을 운영해서 현장의 피드백을 비롯한 교육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기업의 공통 이슈는 작업자의 위생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또 작업 현장과 작업 도구의 청결 그리고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규모나 아니면 작업장 근로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안전 전문가 연계 시 검토 사항을 지금 사전에 진단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컨소시엄은 공동으로 풀어 나가야 할 이슈와 또 그에 대한 공동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9월 말에 저희가 중간 점검을 통해서 진행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또 꼭 각 기업마다 조금씩은 다른 과제들을 어떻게 논의를 했고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이슈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10월 중순에는 추천사인 제호의 제안으로 우리 4개사가 제호의 이제 대회실이나 혹은 오션스 코리아가 선진화 단지 내에 있는데 여기서의 세미나실에서 중간관리자급의 리더십 지체 교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일정 조율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초 중순에는 최종 보고회를 이제 한 자리에서 공유를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0인 미만의 그 소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컨소시엄을 하면서 그리고 특히 우리 세양수산을 만나면서 일터혁신 컨설팅의 차별점은 컨설팅 과정 속에서 육성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육성 기능이라는 것이 제도 관점 이전에 조직이 또 조직답게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상담과 또 코칭의 영역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인사와 관련된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기능이 약할 뿐이고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문이나 뭐 일반적인 컨설팅 프로세스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을 일터혁신 컨설팅의 육성 기능을 통해서 적합한 그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매우 바쁜 중소기업에서 우리 여유 인력이 부족하고 또 1인이 다역을 수행하는 만큼 이 컨설팅을 내용을 받아들이고 또 소화시키는 시간이 전문가인 컨설턴트가 자주 방문하고 자주 미팅을 갖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장에서도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소규모 컨설팅의 시사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력 기준으로 그 조직 단계를 보면 오션스 코리아나 복주는 조직의 목표가 고객이나 시장을 확대하는 공식화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양수산은 조직의 목표가 생존과 또 새로운 상품 그리고 시장 창출이 초점이 되어 있는 창업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선 두 기업은 우리 모든 구성원들의 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양수산은 일터혁신을 위한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컨설팅 기간 동안 우리가 여름 휴가도 지났고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났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기업에게 필요한 내실 있는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자 하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사발전재단 송민영 선임 컨설턴트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자 교수님, 박사님과 소렘 시스템 구경근 차장님, 오션스 코리아 김성철 이사님, 그리고 담당 수행 컨설턴트 분들까지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소시엄형 참여 기업의 시각에서 보는 혹은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끼신 컨소시엄형 컨설팅에 대한 장점이나 추진 성과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듣고 이어서 두 분 토론자분들의 토론 말씀과 참여 기업분들과 수행 컨설턴트 분들의 답변과 의견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CEO 클럽 회원사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과 또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겨서 객석에 계신 분들의 질의 혹은 의견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곳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식회사 오션스 코리아 김성철 이사님 말씀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오션스 코리아 상품 총괄 운영을 맡고 있는 김성철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동종업계의 제후식품이라는 이제 협력사를 통해서 이제 노사발전재단 이제 포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전문가적인 교육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저희가 고민을 했지만 어디든 저희가 이렇게 의뢰를 하거나 저희가 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소개를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매뉴얼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공식화로 저희가 직원들하고에 대한 소통에 대한 부분이 제일 이제 힘들었고요. 그리고 뭐 사무직, 뭐 임직원들, 그다음에 특히나 현장 직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마음을 알아주기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달래보고 저렇게 달래보고도 했지만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현장직 여사님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장 이제 아픈 이제 그런 기억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송민영 컨설팅님이 대표로 해가지고 이제 공식화를 하면서 이제 현장직 여사님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좀 더 저희가 안정적인 이제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들을 여사님들이 다 느끼고 있어서 이제 분위기는 아주 지금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이제 많은 것도 배우고 해서 저희가 뭐 단계별로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제 이렇게 전문화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뭐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이제 400억 이상 목표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구경근 차장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름시스텍 구윤건 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제 컨설팅을 하기 전에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사내 공정 부적 합률이라든가 이런 큐코스트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좀 회복하고자 저희도 이제 지원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품질 같은 부분에서는 불량률 같은 경우에도 0.95에서 0.45%로 엄청난 향상을 좀 하였었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약 그 석 달에 400만 원 정도 이득을 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전 부분에서도 이제껏 이제 그 컨설팅 시작하면서부터 이제까지 어떠한 이제 위험도 없었었고요. 그 요번 이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억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매출액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문가 토론 시간입니다. 아까 이제 인사도 저희가 못 시켜드렸었는데요. 먼저 대구대학교 이승엽 교수님 말씀을 듣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교수님 한 20분 정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분이요? 예. 너무 긴데. 그럼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편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대구대 사회학과 이승엽이라고 합니다. 그 경주에서 오는데 여기 저 부산 시내 들어오니까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그리고 여기 농심 호텔 찾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뺑뺑 돌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15분 말씀하셨는데 한 14분 정도, 15분 미만으로 하겠습니다. 이 일터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요게 그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어 왔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화돼서 정부가 지원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일터혁신 사업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일터혁신 사업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혁신이란 말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해서 뭐가 잘 되면 좋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저는 좋은 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터혁신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뭔가 굉장히 거대하고 거창한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일터혁신이라고 하는 거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결과로서의 혁신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혁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그걸 이제 느끼게 되고 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이 바로 일터혁신 과정이고 그 모색이 잘 되면 결과적인 혁신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터혁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을 못하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제 어쨌든 참여하시는 기업들도 있고 관련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영 쪽에서도 재계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변화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게 특히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결과로서의 혁신을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일터혁신은 이 프로그램 한번 했다고 해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무언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변화의 필요성을 본인들이 느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를 조금이라도 이제 맛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자체적으로 좀 추진하고 모색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토론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그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 컨소시엄 형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지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컨설팅 자체에 대한 코멘트도 사실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로 이제 컨설팅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컨소시엄 형태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고 좋은 어떤 변화의 모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일 사업장의 하나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서 임금이면 임금 아니면 근로시간이면 근로시간, 교대제면 교대제, 뭐 평생학습 체계면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되면서 하나의 사업장의 소위 말하는 종합 컨설팅의 개념으로 요구를 하든 하지 않든 필요하면 임금과 관련해서는 결국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노동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금 컨설팅을 요구해서 들어갔지만 이제 그 사업장을 잘 설득을 해서 이게 진정한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라든가 평생학습 체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해왔던 거죠. 근데 이 컨소시엄은 이제 여태까지하고는 좀 다르게 다수의 사업장을 모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결과와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다수의 사업장이 하나로 모였을 때 첫 번째는 집단 혁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그냥 사업장 혁신으로 단일 사업장 혁신으로 끝나지만 여러 개의 사업장이 모였을 때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혁신과는 별도로 어떤 집단적 여러 사업장의 공통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어야지 그게 이 소위 말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그 컨설팅 프로그램이 가지는 장점이 될 수 있지 안 그러면 개별 컨설팅을 여러 개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를 좀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게 그런 고민들이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사례에서 보면 이 원하청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결국 이 첫 번째 컨소시엄 컨설팅에서 추구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는 원하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지역 일터 혁신이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을 이제 하고 접근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그 지금 컨설팅이 진행 중인 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 시너지와 관련해서는 개별 사업장의 어떤 뭐 안전한 일터라든가 그 임금으로 들어가서 장년과 소통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개별적 프로그램들의 모습은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 사업장이 모여서 공동으로 이걸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효과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같이 고민되어야 참여하는 사업장들도 컨설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노사발전재단 입장에서도 일터혁신 컨설팅 중 컨소시엄 형태의 컨설팅이 갖는 장점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다른 분들에게 좀 더 잘 알릴 수 있고, 또 그 효과를 보고 다른 분들이 참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그런 거를 좀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사례에서 이제 소통에 대한 말씀을 발표 때도 많이 하셨고, 우리 저 대표님도 소통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일터혁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르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여형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터혁신의 전제가 돼 있는 게 뭐냐면 참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터혁신에서 참여를 왜 강조하느냐? 그건 결국 소통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성원의 참여가 없는 혁신은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참여의 문제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많은 이 컨설팅들이 일방적인 측면에서 사업장의 노조 내지는 이 사용자 측에서 사측이 제시하고 요구하는 거를 단순히 충족시켜주는 컨설팅, 또는 형식적으로 노조나 사측을 참여시켜가지고 그냥 교과서적인 매뉴얼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컨설팅이 진행된 측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측에서 어쨌든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도 소통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참여의 문제를 지금 일단 여기서 이제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적 참여를 통해서 이제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로,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공식 조직적인 측면에서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조직 내부의 소모임이나 소집단을 좀 다른 방식으로 비공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풀어가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저 노사발전재단에서 얘기하는 이제 평생학습 체제라든가 이런 방식도 맞물려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예전에 도요타나 이런 데에서 얘기했던 소모임 활동이라든가 QC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방식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좀 공식적인 것 중심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비공식적인, 오히려 이제 이런 방식이 오히려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노세리 박사님. 네. 그냥 잘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세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두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와서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또 다른 시각에서 컨설팅분들이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새롭고 좋으네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컨소시엄 형태라고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우리 재단이 시작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의미 있고 기대하는 바가 저는 큽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비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최종 제품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 사슬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실은 주요 일터혁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우리 사실은 구조에서 사실 좀 깝깝한 위치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욱더 어려운 것은 우리 일터혁신 할 수 있는 모티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게 사실 현실적인 전 제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실은 우리 컨소시엄, 그러니까 즉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집단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한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이 접근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산업, 심지어 지역까지 엮어서. 그리고 저는 사실 특히 오늘 사례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점은,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엔 사실 업종 내 입시에 첨착을 하는 이 맞물려 있는 이 접근이 굉장히 사실은 시행력을 높이는 굉장히 파워풀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오는 시행력에 따라오는 성과는 사실은 당연하게 높겠죠. 좀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사실은 이번 접근에 저는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근데 한편으론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은 그렇게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고요. 더욱더 사실 시행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표를 잡을 것이고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오늘 두 사례를 비롯하여서 몇몇의 경험들이 더 있고 앞으로 쌓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잘 전문가가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실제 혁신의 파트너분들이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도 면밀히 잘 꼼꼼히 다 뜯어주셔서 굉장히 사실은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좀 한편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된 두 사례 모두 저는 향후 우리 컨소시엄 형태를 지속하는데 굉장히 굉장히 의미 있는 좀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우리 INJ 컨설팅에서 수행한 이 원하청 컨설팅 사례 같은 경우는 먼저 사실은 비단 하청 기업이 아니더라도 현재 모든은 아니고 좀 비약이 강합니다. 다수의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전한 쉘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원하청 관계에서 어떠한 주제보다도 원청도 원하고 하청은 당연히 원하겠죠. 근데 하지만 실제 굉장히 좀 어려운 하지만 실천하였을 때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작업장 합리화나 그리고 또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이 부분을 건드려주셨다는 점에서 사실은 꼭 기업에게 필요한 개입을 우리 이번 INJ 컨설팅에서 해주셨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원하청 관계를 비롯한 컨소시엄의 형태와 우리 지금 현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형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롯한 좀 궁금증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컨설팅 과정에서 원청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례들이 분명히 동일한 고민을 가진 그리고 동일한 고객사를 가진 협력사들이 가지고 같이 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혁신은 좀 남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분명히 가집니다. 근데 이 더 큰 의미 사실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저는 원청이 좀 개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까지 해주면 사실 더더욱 좋겠죠. 근데 한편으로 그것은 조금 우리 하청 기업들에게, 협력사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사실은 원청이 강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익공유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거창한 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혁신으로 인해 발생한 성과는 원청이 분명히 일정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과를 경험하기 때문에 요 이익을 나누는 접근을 우리 요 사업에서 좀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노사발전재단의 이 산업 컨소시엄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동일한 업종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공유되는 어려움을 도출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역이라는 경계를 씌움으로 해서 사실은 이 도출된 결과물의 성과 확산이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혁신 파트너들이 우리 컨설턴트 분들과 같이 혁신을 진행하신 파트너들이 이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감히 좀 짐작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별 사업체가 가진 환경 동질성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요. 수산업이라는 한 가지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의 본질은 좀 동일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상에서 나타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특히 시행을 하는 데는 그 엮어가는 과정이 저는 그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면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좀 그런 이유에서 좀 큰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좀 이 지역 내 일터혁신 확산에도 사실은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산 그리고 수산가공업 이 바운더리 안에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소문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 개인도 그렇지만 사업체에서 뭔가를 했을 때 좋다라는 거 소문은 전 굉장히 빨리 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주분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사례에서 문제 도출 개선 방법 등도 사실 너무 훌륭합니다. 예. 너무 감명받았던 부분은 굉장히 사업체의 가려운 구석을 잘 긁어줬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굉장히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걸 도출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사례에 가장 기대하고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행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행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사업의 효과를 다른 사업체들이 보고 경험하고 저는 뛰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사례가 이 업종 지역 컨소시엄의 사례에 사실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혁신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이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희 사업체가 바꾸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런데 이 혁신 과정에 심지어 우리는 노동력을 동원합니다. 노동력의 참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근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전 사실은 더더욱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우리 고용노동부가 일터혁신 사업을 사실 외부적 자원을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노력을 하였지만 이 구조를 만든 구조화를 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사업체의 대표부터 사실은 모든 직원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혁신을 진행한다라면은 너무 좋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일단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특히 우리 일터혁신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소기업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업체당 많으면 2명, 적으면 1명에 한 명이 많겠죠. 우리 혁신 전문가들이 사실은 외롭게 이 과정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분명 유사성이 있다라는 그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이 집단현실의 특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보완하는 저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좀 힘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 사례에서 발표 과정에서 언급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당연히 사실은 컨소시엄, 그러니까 즉 집단 혁신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체들의 혁신 파트너들 네트워킹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네트워킹의 현재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실은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경험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터혁신을 많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고요. 그 원신,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 유럽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컨소시엄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 과정을 집단 혁신으로 끌고 갑니다. 개별 사업체들의 혁신 파트너들이 각자 어떻게든지 각자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여서 교육도 받고 너네는 무슨 문제가 있어? 우린 무슨 문제가 있어? 맨 처음엔 공감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제 시작은 우리는 되게 다른 사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에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의 사실은 원인이나 그런 좀 근본적인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참여한 좀 혁신 파트너를 인터뷰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하면서 분명히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그걸로 조직을 받고 이 효과는 사실은 뭐 굉장히 당연하다고 합니다. 과정은 어렵지만.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이 강점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업주들을 사실 솔직히 설득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자기 자신도 모티베이션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이 조직에서 나와도 즉 외부적 자원이 빠져도 내부에서 계속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사실 이 혁신 파트너들이 가진 네트워킹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혁신 경험을 통해서 각 사업체의 혁신하는 구조나 문화가 만들어지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좀 꾸준히 네트워킹하게 할 수 있는 저는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체는 다른 듯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본질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좀 계속해서 우리 사업체 문제를 공유하고 너네는 어떻게 해결했어? 그 방법들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좀 기회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우리 집단혁신 형태에서 일터혁신이 좀 잘 자리 잡고 좀 더 확산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국노동연구원 노세리 박사님의 토론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두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구대학교 이제 이승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변화 관리 부분을 좀 포인트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결과로서의 혁신을 위해서는 좀 지속적이고 자체적인 좀 변화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수의 사업장이 이제 고민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제 집단 혁신이라는 어떤 좀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집단 혁신의 좀 포인트, 고민점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장별로 이제 프로그램은 물론 존재하겠지만 여러 사업장이 이제 저희가 같이 하는 컨소시엄형인 만큼 공동 시너지가 같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터혁신 전제는 이제 참여와 특히 이제 구성원의 참여가 이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장의 노조나 이제 사측의 니즈뿐만이 아니라 좀 소통 부분을 또 이제 중요시하게 말씀하시면서 노사협의회뿐만 아니라 소모임이나 소집단 등 다양한 형태로 좀 풀어나가는 방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노세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소기업의 이제 애로사항으로 조금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제약은 이제 분명히 있지만
앞서 이승엽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단 혁신이 충분히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올해 신상품인 이 컨소시엄형 유형에 대해서 좀 기대가 크다. 특히 이제 산업이나 지역에서 이제 업종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좀 질문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원하청 같은 경우에 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과연 이제 원청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청 관계에서 아무래도 컨소시엄 유형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이제 같이 풀어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해 주셨고요. 그리고 동종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일 업종인 만큼 이제 당연히 파급력은 크다. 그리고 서로에게 많이 힘이 됐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로 질문해 주신 부분은 이행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서 이행은 좀 잘 됐는지, 그리고 이번 사례를 좀 베스트 프랙티스로 저희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부분에 대한 강조점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 때 이제 그 특별히 언급이 되진 않았는데요. 사업체 혁신의 어떤 파트너십이 네트워킹의 어떤 중요성과 필요성,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동력을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기회에 대해서도 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토론자님들의 방금 말씀과 어떤 질문도 좀 같이 섞여 있었는데요. 참여하신 두 대표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시거나 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이어서 수행 컨설턴트들의 의견도 함께 좀 공유한 뒤에 마이크를 플로어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구경근 차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청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럼 원청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하청 컨설팅을 진행한 김성수 컨설턴트입니다. 그 한화 그 명칭은 원하청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한화 창원 공장을 중심으로 협력기업 4개사가 협력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그 한화 창원 공장에서 수행한 역할은 협력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협력기업들의 성과에 대해서 그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그 포상을 통해서 그 동기를 부여하고 또 그 이번 성과를 통해서 이번 컨설팅의 성과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창원 공장뿐이 아니라 그룹 전체 그 본사 품질 팀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전사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협력 기업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성철 이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비공식 체계로 저희가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서로 간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개인 면담 또는 뭐 여사님들에 대한 뭐 이제 3명, 4명 조를 이뤄서 소통의 문제. 근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력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아마 장년층, 뭐 중년자 30, 40대 연령층이 다 대부분인데 틀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비공식 소통 체계가 오히려 역효과가 일으키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제 이걸 갖고 공유를 하게 되면 왠지 삐진다고 해야 되나? 회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이제 운이 잘 맞아서 이렇게 참여가 된지 모르겠지만 여사님들이 스스로 이제 좀 공식화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는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한다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보다는 지금 이 여사님들이 조금 더 많은 이제 회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뭐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해 주시고 지금은 좀 자유롭게 뭐 편한 이야기, 쓴 이야기, 뭐 좋은 이야기를 같이 있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공식적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저희가 잘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좀 저희한테 역효과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이걸 갖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이렇게 컨설팅 이제 송민희 컨설팅 해주셨겠지만 저희가 매월 주 1회 뭐 조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사님들과 식사를 같이 또 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여사님들이 아픈 데가 없는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할 계획이고요. 예, 질의에 답변이 되셔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선생님 컨설팅 좀 덧붙일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긴 뒤에 다시 토론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경남 경북 지역 CEO 클럽 회원사에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발표한 사례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그 CEO 클럽 시각에서의 어떤 견해와 회원사의 어떤 일터혁신 활동 성과, 그 밖에 확산 활동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자유롭게 우리 주식회사 일신실업 김태영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신실업 예, 반갑습니다. 일신실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영 실장입니다. 일신실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신실업은 LG전자 에어컨 사업부 1차 밴드로 창원에 있습니다. 여기 일터혁신 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알게 된 게 LG전자에서 일단 정부 지원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유를 해주셔서 작년에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과제를 보고 진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일단 저희 회사가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 태국 공장이나 사우디 그리고 뭐 본사를 비롯해서 한 1,000억 가까이 할 수 있는 중견기업으로 일단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되었고 올해 신청한 과제가 임금 개선하고 그다음 평가 그다음에 작업 환경 변화 이 세 건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 4월 달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잘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계시는 컨설턴트 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사장님께서 처음에는 왜 이런 사업을 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부각을 시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사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고 지금 이 세 개 과제에 대해서 내년부터 진행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다른 과제에 대해서 진행하는 걸로 사장님과 협의를 했고 일단 3년 동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우리 CEO의 의지까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바뀌었다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자유토론으로 저희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분들께서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간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도 괜찮고 또 의견도 괜찮습니다. 특히 오늘은 2022년 신규 저희 컨설팅 유형에 대해서 이제 사례 발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감사하게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표나 토론을 이제 들으시다가 우리 사업장 상황에 좀 비춰봤을 때 좀 비교가 되거나 아니면 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앞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션스 코리아 김성철 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 컨설팅 받으시면서 통합 진단 과정에서 이제 설문조사나 이제 인터뷰를 전 지원 대상으로 진행하셨을 텐데 거기서 이제 그 결과를 받아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장직에 이제 대부분 여사님들이시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소통상에 뭐
이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으셨는지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저희가 좀 뭐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저희는 여사님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공식화적으로 개인 면담도 하면서 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 이제 저희가 수림하면서 이제 했는데 통합 진단에서 좀 더 많은 놀라운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틀리겠죠. 뭐 복합적인 내용들은 다 똑같았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회사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이 불만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었어요. 직장 상사와 동료 간의 이제 불화에 대한 부분이 거의 30% 이상을 이제 한다는 결과를 제가 이제 보고 나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걸 진작 저희가 안 했을까라는 후회가 제일 막심했고요. 예. 복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표님이 돈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직장 간의 불안의 개인적인 감정은 제가 어떻게 이제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공식화로 저희가 이제 이제 같이 이제 소통을 하자 하는 의미였고 두 번째는 아무리 여사님들이 저희가 이제 하는 일들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이제 거의 간해수공업 위주라다 보니까 여사님들의 컨디션이 회사에 대한 이제 매출에 대한 큰 역할을 이제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통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소리 남녀 차별은 아니겠지만 저도 남성이고 이제 여성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한 이제 이 원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약간 차이가 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다음에 여사님들이 제일 이제 하는 거는 우리 사무직들 안 그러면 대표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그 의견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매출 이익이 높고 단기 순이익이 높아서 여사님들의 성과와 급여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개척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신경 쓰지만 여사님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존과 이제 자기만의 라이프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인격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다는 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직무 직급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서로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대표님부터 해서 직원들에게 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언변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지향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나온 이제 질문이나 아니면 저희 김성철 이사님 답변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좀 첨언하시거나 혹시 말씀 보태실 게 혹시 있을까요?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지금 예. 네, 저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본부장 안성근이라고 합니다. 그 두 컨소시엄형 컨설팅 MOU 체결할 때 이제 갔었는데 기대하는 바도 굉장히 크고 해서 결과가 일단은 기대보다는 잘 나왔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하나 창원공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화청 협력사 한다고 했을 때 그 MOU 체결하는 자리에 그 하나공장 공장장님 대표도 오셔서 참석했었고 하나 본사의 그 품질관리 부장님도 계속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김성석 컨설턴트께서 원청의 역할 또는 원청이 뭘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실 때 포상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포상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수립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그 하나하고 협력사들이 같이 협력과 상생의 혁신 선언문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선언적인 걸 했는데 이게 이제 선언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후속 혹시 프로그램들이 혹시 수립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한화에서 그 이제 포상 성격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 협력사 평가를 통해서 성과에 대해서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전적 그 포상을 합니다. 그러면 또 포상을 받은 기업에서는 이제 개별 기업 간의 특성이 있지만 대개 자기네들이 또 그 협력사에 그런 어떤 포상을 해서 선순환적인 그런 어떤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터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지원이 더욱더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 그
협력과 상생 혁신 선언문을 낭독을 했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사와 같이 상생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또 그 창원 공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원 공장뿐이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그 확산을 해서 전사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컨소시엄 프로그램들을 선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게 제가 읽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다른 수행기관의 컨설턴트 분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오셨는데요. 꼭 이제 컨소시엄형 유형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조금 첨언이나 이제 제언해 주실 내용이 있는 경우 저희 컨소시엄형 유형에 대한 생각도 괜찮고 굳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을까요? 예. 저는 두 컨소시엄형 기관에 질문이 있는데요. 그 각 사업장들의 노동조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각 사업장들 노동조합 아니면 노사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컨소시엄형에서는 이 어떤 방식으로 같이 컨설팅 과정 참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저희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에 대한 그 사업자 규모를 가진 지는 이제 약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뭐 노무사를 통해서 이제 이게 노사협의회 여기 이제 법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많이 무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조에 대한 부분 안 좋은 인식도 있지만 지금 저희도 이거를 수행하면서 저희 대표님을 설득을 시키고 요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는 법적인 제재가 아닌 직원들에 대한 이제 좀 안전성이 있는 직장을 운영하고자 해서 저희가 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제오식품이라는 이제 그 협력사 이제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요거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송민 컨설팅님하고 이제 박순희 연구원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 이제 제안을 받고 저희는 바로 즉시 대응을 하였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말하면 뭐 직원들에 대한 이제 복지에 대한 향상에 대한 기반이겠죠. 예, 답변 되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국영균 차장님 이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조합은 따로 없지만 그 노사협의회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내에서 이제 발생한 불만들이나 이런 것들은 각 팀장님들한테도 이제 충분히 얘기를 전달해서 각 부서장들, 팀장들 전부 다 그 해결할 수 있게끔 뭐 불만 없는 회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주식회사 안심LPC의 류정 선임연구원이라고 하고요. 두 사업장 담당자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복지 이야기가 나와서 제조업은 굳이 크게 나누어진다고 하면은 제조업 사업장은 사무직과 그렇지 않은 생산직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번 복지를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대표님의 생산직들에게 적용이 안 돼서 안 돼라는 이제 허들을 넘지를 못했는데 혹시 각 사업장 두 분의 사업장에는 사무직하고 생산직의 복지가 좀 다른지 만약 다르다면 생산직에서 주어지는 복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 야유회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해도 생산직분들이 평소에 몸을 쓰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이런 이야기들로 저희가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혹시 참고할 만한 복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이제 10년 정도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직과 사무직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차등은 다뤄두지는 않습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은 동일하게 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 대한 이제 컨디션은 이제 여사님들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다 보니까 저희 대표님께서도 처음에 생각을 발상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생산직은 생산직일 뿐이다라는 이제 개념 원리가 제일 많이 잡히셨고요. 그걸 소통하고자 이제 사무직 부분들하고 생산직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고,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여사님들하고 거의 뭐 단풍놀이든 워크샵이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표님께서 좀 약간 좀 젊으시다 보니까 좀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이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면 놀러 가는 거는 싫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피곤하시더라도 제발 좀 가자. 그리고 저희가 회식 문화도 이제 항상 여사님들 위주로 이제 잡거나 여사님들 일정에 맞춰서 하고, 저희가 이제 월 2회는 이제 여사님들이 좀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간식 문화라든지 이제 현장직 위주로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무직과 현장직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제 수평적인 관계도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협업도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무직이라든가 생산직에 뭐 차별을 두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야유회나 워크샵 이런 거는 못했었지만 예전에는 꾸준하게 하고 있었었고요. 그 뭐 날씨가 이제 안 좋을 때는 이제 뭐 영화 관람도 이제 회사 문을 닫고 거기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연구원님 답변 되셨을까요? 혹시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실 거나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지금 상황을 잠깐 보니까 생각하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이제 지금 사업장에 질문이 몰리는 것 같아서 사연자인 저도 질문을 좀 하나 저희 수행 컨설턴트 분들께 저는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컨소시엄형 그 유형이라는 신규 신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컨소시엄형 컨설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공동의 배경이나 좀 유사한 신청 배경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다수의 사업장이 컨설팅에 참여하다 보니까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개별 기업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하는 점에 있어서도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쉽지 않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수행 컨설턴트 분들께서 워낙 좀 경험이 많으시니까 일반 컨설팅을 진행할 때 하고 우리 이제 컨소시엄형 컨설팅을 진행할 때 좀 어떤 차별화된 요소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좀 애로사항 등이 있었는지, 또 어떤 좀 특색이나 장점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컨소시엄 컨설팅은 일반 컨설팅하고 일단 결이 매우 다르다. 예, 그리고 컨설팅을 하면서 이 컨소시엄의 의미도 컨설턴트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2배로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근로자 규모, 그러니까 조직 규모에 따라서 운영 관리 사항의 그런 포인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50인 미만의 기업들인데 50인 이상이 되었을 때, 또 이제 100명이 되었을 때 이 조직 문화가 달라지고 또 운영해야 되는 포인트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힘이 닿는 카운터 파트너로서 같이 고민하는 이제 컨설턴트 역할에 집중을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추천사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천사의 제오 같은 경우에 제가 2015년에 400억일 때 38명 이때 만났어요. 이때 만나가지고 지금은 현재 공개를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어제 전화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경기지사 가야 돼서 조금 이제 바빠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억에 가깝게 이제 매출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근로자도 이제 138명 정도, 그러니까 약 100명이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이제 제오의 대표이사님께도 부탁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변화의 그 롤모델이 좀 될 수 있겠다, 우리 세계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우리 노세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고민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파급력이 될 수 있겠다, 잘하고 있다라고 또 칭찬을 또 해주셔가지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이제 힘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이제 마무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김성철 이사님께서도 제가 특별히 부탁을 안 하고 오시자마자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저는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수행한 그 컨설팅 그룹은 그 각각의 어떤 그 한화라는 모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들이 모인 기업들이지만 각각의 그 생산 제품들이 다른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업종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그 보고 있고요. 또 그 서로 그 자사에서 그 자신의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상대방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스터디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하고, 또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그 참여를 꺼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뒤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진행 차수가 그 쌓여갈수록 더 그 열심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그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었던 부분은 그 여러 기업들을 모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일정을 맞추는데 좀 어려웠던 점이 있고, 그래서 각각의 개별 기업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컨설팅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 개별 기업들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방문 기업에서 그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회의를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 어려움도 많았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고 더욱더 노하우도 쌓여가고 기회가 더욱더 주어진다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일터혁신의 어쨌든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가 어쨌든 확산하고 좀 파급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컨설팅을 받은 수진 기업에서 어쨌든 뭐 100% 다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긍정적인 효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재단으로서도 좀 뿌듯함을 느끼는 말씀이셨고요. 혹시 그러면 조금 좋은 의견이나 질문 혹시 생각나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도 이 정도 얘기는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괜찮습니다. 예, 저기 뒤에 김하나 팀장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사발전재단 김하나입니다. 오늘 두 사례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두 토론자분들께서 주신 말씀도 저희가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저희가 고용부와 재단이 이 컨소시엄 컨설팅을 처음 기획할 때도 말씀 주신 이 집단 컨소시엄 컨설팅을 통해서 집단 혁신을 유도하고 그 과정 안에서의 네트워킹, 참여하는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혁신 활동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모색하기 위해서 이 컨설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사례 말고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컨소시엄 컨설팅들이 이런 네트워킹에 대한 역할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신 이 두 사례에서 실제 각 함께했던 기업들이 이런 네트워킹의 효과들을 이 컨설팅을 통해서 좀 보셨는지, 그리고 관련한 이슈들이 좀 많이 노출됐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오션스 코리아는 지금 컨소시엄 컨설팅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요. 지금 진행한 지는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저희가 뭐 제오식품이라는 이제 롤 모델을 갖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시작하게 됐고, 뭐 저희 요 앞 테이블에 계시는 이제 복주 이제 대표님, 이제 세양 대표님과도 지금 이 협의에 이제 만드는 이제 같이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부터 이제 같이 이제 연락도 하고 서로 간에 또 좋은 시스템은 또 적용을 하고, 예, 서로 일화도 잘 안 한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뭐 더 자주 뵙는 것 같고, 또 대표님들까지도 서로 간에 뭐 장단점은 또 이렇게 살리고, 그래서 뭐 시작하기 전에 많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직원들 분위기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사님들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게 회사를 이제 좀 믿는다는,
예, 신뢰성 바탕이 제일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의 리그가 된다는 게 이제 여사님들이 제일 불안했거든요. 대표님들, 뭐 임직원들은 거짓말만 한다. 근데 이렇게 공식화를 해버리니 여사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회사에서 이제 다닐 수 있는, 이제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이 불안감이 좀 이제 많이 제어된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소시엄 시작을 했을 때 그 업체들이 이제 좀 전부 다 먼 지역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될까 싶었었는데 그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각 업체에 방문을 해서 그 온라인 영상으로 이제 같이 회의를 하고 안 좋은 부분들, 뭐 잘 안 되는 부분, 개선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각 업체들이 공유를 해서 이렇게 풀어 나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는 좀 화합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에서 더 잘 된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예, 아까 노세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장 간 네트워킹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답변을 또 해주셨고요. 혹시 지금 추가적인 질문이 예, 지금 앞에 손 드셨는데요.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세양수산 대표 권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가 저기 전혀 사회생활이 없다가 수산업이라는 곳에서 뛰어들어서 하게 되었고,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회사를 이끌어가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의 적은 여자죠. 여사님들이 저를 며느리처럼 취급하셔서 굉장히 지금까지 힘들었고,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드는 거는 원래는 제가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안 좋아했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았을 때 전혀 효과도 없었습니다. 왜 이거를 나라에서 진행을 하나, 내 세금은 다 어디로 가나, 뭐 이런 걸로 제가 되게 고민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제오물산에서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김에 제가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은 이거 받으면서 굉장히 충격도 먹고 그다음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해에 이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 컨소시엄으로 이 세 업체가 계속해서 몇 년간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제가 여기 한 해로 끝난다고 하면은 아마 완성되지 않는 그 상태로 갈 건데, 혹시 노사발전재단에서 더 지원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거 관련돼서는 저희 강 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옆에 저희 김성철 이사님께서는 저희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 계속 한 해 안 끝난다고 하시니까. 네, 사실 올해 지금 저희가 컨소시엄형 유형이 처음이고 새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상품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심사 과정이나 또 저희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좋은 성과나 또 파급 효과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이 여러 전문가적인 토론 박사님들께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이 좋은 말씀들을 더 저희 컨소시엄형 유형에 아마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주무부처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니즈와 이런 게 충분하다면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컨설팅 지원 형태가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당해년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당해년도의 컨설팅으로 조금 더 부족해서 추가로 받고 싶어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속 지원 컨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듬해나 아니면 뭐 한 해가 쉬었더라도 이행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신설된 이행 컨설팅이라는 한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봐서 효과가 있고 더 많은 발전을 꾀하고 싶고 또 주변에 좀 전파하고 싶으시면 내년에 연속 지원 컨설팅을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행 지원 컨설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컨소시엄이 올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컨소시엄형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들의 연속 지원 사례들은 아마 이제 만들어진 과정에서도 아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럼 저희도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서 저기 그 토론자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새로운 유형의 방법론들 좀 더 어떻게 구체화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 되셨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혹시 첨언하시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대표님, 예. 노사발전재단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느낌은 지금 계속 같이 송 박사님이랑 같이 이행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제 입장에서는 너무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걸 했을 때 만약에 타 수산업체에다가 저는 소개시켜 줄 의향도 있을 정도로 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저희 같은 영세업들이 좀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뭐 큰 대기업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업체들은 이걸 몰라서도 못 하고 있고 이거를 좀 혁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히려 이거는 저희 쪽에 저희 노사발전재단과 저희 이제 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분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어떤 격려의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부족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좋은 말씀 여러 개 해주셨는데요. 지금 더 이상 지금 뭐 말씀하실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오늘 포럼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공유한 내용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 토론자분들의 전체적인 마무리 말씀과 이제 총평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는 시간이 4시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 사회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토론할 때 너무 짧게 얘기를 했나 뭐 이런 생각에 좀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만회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대체적인 얘기는 이제 아까 드렸는데 그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원하청형에서 원청의 참여 문제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직접 컨설팅보다는 지원하는 건데 원청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포상과 참여는 납품 단가를 좀 올려주는 게 아닐까. 컨설팅을 잘하고 참여한 하청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좀 그런 가산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텐데 뭐 한화의 생각은 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두 번째로 지역 일터 혁신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컨설팅을 시작할 때는 사업장의 요구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사실은 컨설팅을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 수행을 하시다 보면 본인들이 보기에 이 사업장의 혁신을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영역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느낀 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지역 혁신형에서는 지금 임금 체계, 그 장년 고용, 안전 뭐 이렇게 이제 쭉 이 테마가 잡혀져 있는데 지금 이제 두 분 대표님들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결국 이제 조금 여기는 뭐 올해 나머지 기간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이라도 이 조직 문화, 기업 문화적인 측면, 우리가 조직 문화, 기업 문화를 자꾸 모여서 영화 보고 술 마시고 뭐 연극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같이 책 보고 이게 아니고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상호 관계를 맺어가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화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요게 기업체들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임금 체계는 딱 개편하면 뭐가 보이잖아요. 작업 조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컨설팅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거를 추후 보완하거나 후속 작업으로 하면 좀 그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이제 네트워크와 협회에 대한 얘기인데 이 컨소시엄형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눈덩이 같은 형태로 이제 어느 하나는 사업장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추천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팀을 만들고 또 거기서 이제 추천받고 이런 방식이 있지만 다른 하나는 그
일단 협회 중심으로 기존에 뭐 꼭 협회가 아니더라도 여기 이제 그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인사팀 이런 사용자들이 모여져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그 회원사들 중에서 유사한 상황이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컨소시엄형 컨설팅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컨소시엄으로 사업체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유럽하고 다르게 이런 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개별 기업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사업체들은 협회나 이 중간 결사체적 사용자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단체가 중심이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 확산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별 사업장들의 욕구나 이런 걸 열심히 하지만 모여서 같이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소시엄 컨설팅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사용자 단체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혁신을 그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는 작업도 이 컨설팅 사업의 한 일환으로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어서 노세리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총평이라고 할까지는 거창하고 뭐 원화청 상생에 관해서는 뭐 저희 굉장히 오래 이야기해온 주제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터혁신 쪽, 혁신 쪽에서 함께 이 원화청 상생을 어떻게 도모해 보겠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그리고 필요한 출발점인데 이게 이제까지 사실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INJ 컨설팅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화에서 사실은 굉장히 말씀을 들으면 실제 뭔가를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산의 의지를 가지신 것은 왜냐하면 기업은 베네핏이 있어야 움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우리 한화 사례가 좀 좋은 출발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진짜로 우리 요 사업을 통해서 이 원화청 관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계속 원화청 상생이 중요해, 나눠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우는 빠져있던 것 같아요. 장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원청도 좋고 우리 형사도 좋은 이런 좀 사실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정말로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지역에서 제가 요 토론할 때 사실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제호라고 하는 그 롤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지금 구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히 수평적인 관계의 사업체들의 묶음을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지향해야 될 점이 궁극적 구체적인 목표가 그 롤모델이 있고 그것들을 다양한 업체들이 저 산을 보고 우리가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으쌰으쌰한데 도움이 될 거란 많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나중에 이 결과를 이행하는 것까지 간다라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전 처음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일터혁신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많은 사업체분들이 저는 관심을 가지고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경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좋으네요. 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저는 좀 더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뭐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재단에서 굉장히 힘쓰고 있구나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원래는 이제 마무리 멘트가 나가야 될 시간인데요.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금 이미 본인한테 차례가 올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수행 컨설턴트 분들도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컨소시엄 이제 제가 PM이었고 컨소의 그 PM을 만나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했던 또 컨설턴트가 있어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던 분이 계신데 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박수진 컨설턴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어나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사발전재단의 박수진 컨설턴트라고 하고요. 이번에 처음 생긴 유형인 컨소시엄 컨설팅을 송민영 PM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저희가 이번에 부산 사업장 이 세 곳을 발굴을 하면서요. 직접 송민영 PM님이 부산 지역에 있는 협회나 단체를 컨택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사업장을 진행하셨던 제오와 연결을 해서 사업장을 발굴을 했지만 실제 발굴하는 단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적합한 사업장, 좀 목적에 맞는 사업장을 발굴을 하느라 그리고 유사한 공통 이슈로 묶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을 발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좀 이 유형을 유지를 하고 진행을 한다면요. 이런 발굴 측면에서 좀 재단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부산 컨설팅을 하면은 집에서 이제 짐을 한껏 싸와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제 나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신랑이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외롭긴 하거든요. 이게 집이 이제 서울이고 경기도고 다 이런데 이제 부산에 와서 이게 떨어져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세양수산 대표님께서 자꾸 이제 저녁 사줄게요. 밥 먹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제 제오를 만나서 지금까지 관계를 구축하고 빚어왔듯이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오션스 코리아나 복주나 세양수산 모두 만남은 있어도 헤어짐은 없습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후 관리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6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6개월 뿐인 거고요. 예, 그 이후는 이제 우리 헤어짐이 없으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인연을 빚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터혁신 컨설팅에 대한 니즈가 있으면은 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저는 좀 낮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도 더 많은 기회 그리고 일터혁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요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괜찮나요? 예, 지금 INJ 컨설턴트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우리 INJ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님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한화 그 컨소시엄에서는 그 한화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 한화 창원공장에서 품질팀에서 직접 협력 기업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또 그 어떤 그 기업들을 독려를 해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더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까지 보여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그 협약식이라든가 최종 발표회 때 그 공장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해주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협력 기업들 그 4개사가 참여를 했는데 각각의 기업들의 어떤 그 기업 형태가 다 달라요. 어떤 기업들은 SMT 조립 기업이고 어떤 데는 여기 지금 오늘 발표한 그 하네스 또 제조업체, 또 기계 가공업체, 또 시스템 개발업체 이렇게 각각의 서로 다른 유형의 기업들이 모여서 그 컨설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 뭐가 뭔지 모르고 달려들어서 약간의 불만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점차 만남의 횟수를 더해갈수록 더 어떤 의욕을 불태우고 더 열심히 자기네들의 어떤 아까 그 애로사항 중에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수행하다 보니까 일정 관리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어떤 일정이 변동이 되면 약속한 일정이 변동이 되면 미리 조율을 하고 그런 어떤 적극성을 보여서 또 이런 오늘 발표와 같이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 또 협력 기업들 제가 각 기업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컨설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요청을 하고 이행 관리도 있고 이행 관리 이후에도 언제든지 부름이 있다면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하실 말씀이 더 없으시면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포럼을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지금 이제 드디어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이번 포럼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저희가 항상 우수사례도 너무 좋고 우리 컨설턴트 분들 말씀도 너무 좋지만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참석해 주신 분들 의견이나 또 고민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오늘 또 너무 감사한 또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기회이자 또 의미가 아니었나 저희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희 컨소시엄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다양한 내용들은 좀 저희가 잘 갈무리하고 또 유념해서 컨소시엄 유형이 좀 더욱 실효성 있고 또 효과적으로 컨설팅이 이제 수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저희 재단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7차 포럼은 이제 NCS와 일타혁신 연계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방향이 확정이 되면 좀 다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역시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반갑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강천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